자, 우리 엔캠 주주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엔캠 영상을 녹화하지 않은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시세가 좀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올라오는 시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언급을 드린 게 28만원 시세일 때 25만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고 물려있는 분들은, 그리고 또 20만원 이하로는 되도록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계속 내리꽂고 보시는 것처럼 장기 평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우하향 추세로 향할 수가 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장기 평선을 이탈한 게 시장이 폭락 나오면서 빠졌던 시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그때 상황에 맞게끔 조금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였던 거는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왔는데, 이 잘 나왔다라는 게 예상 대비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상 대비 선방을 했다라는 거고, 업황 대비해서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턴을 해주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러한 불안과 캐즘 속에서도 나름 선방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시세가 오른 겁니다. 자, 근데 이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그 부분은 일단 당장엔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게 듣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누군가는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아마 다들 욕먹기 싫어서 아마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원래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고요. 근데 욕을 먹지만 그대로 흘러가다 보니 결국에 그걸 따라서 지켜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공격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수비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오랜만에 또 엔캠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 분석에 대한 브리핑을 따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듣기 편하시게 기술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차트 분석이거든요. 차트적으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엔캠이 3산 패턴을 만들고 나서 대세적인 추가 하락으로 위험이 있으니 손절 기준을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5월 30일경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서를 통해서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쵸?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엔캠 투자 전략서 5월 30일자 기준으로 설명 다 이렇게 써드렸었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엔캠의 캐파에 대해서 설명 다 드리면서 경쟁사 대비,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의 상대 주가 추이, 엔캠이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시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28만 500원일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됐는데 이 패턴으로 인해서 기술적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추락이 좀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은 결국에 30만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28만원인데 물렸다 그러면 30만원 이상에서 보유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25만원 짧게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환사채 관련돼서도 풀이를 다 해드렸었고요. 특별한 일 없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응 전략에서는 3산 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25만원까지 하락은 일단 열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손절가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쵸? 일부러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하실까봐.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 관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영상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의견들도 우리가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한번 여러분들 꼭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어쨌든 업황에 대한 게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죠. 여전히 캐즘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수요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업황적인 측면이고, 엔캠이라는 기업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전해액이라는 거, 이 전해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전해액은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 폭이 크냐 작냐. 쇼티지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공급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공급 부족. 그쵸?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전해액이라는 것 자체가 쇼티지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해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 전해질 플러스 첨가제가 들어가고요. 플러스 용매가 들어갑니다. 이게 세 개가 합쳐서 전해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해질이라는 게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고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하고 보급받을 수 있는 전해질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아직 조금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엔캠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FEOC라고 해서 거의 IRA의
엔캠의 후속 법안이나 마찬가지죠. FEOC에서는 또 엔캠의 전해액이 잠시 일시적으로 2년 정도 유예가 됐죠. 전해질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40에서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전해액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8에서 19%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전해액이 또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당장에 내재화를 하거나 중국을 배제시키고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라 신도시의 벤츠 화재가 있었죠. 이 청라의 벤츠 화재로 인해서 소재들까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결국에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에서 뭐 양극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양극재보다 전해액과 분리막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이 훼손이 되고 혹은 전해액의 품질이 좀 낮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두 다 화재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삐거덕하면 그냥 그 배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잘못 불 붙으면 이제 폭발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퀄리티가 다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들은 잘 하고 있어요. 엔캠의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품질이 상당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엔캠의 어떤 고유 기업 가치적인 측면과 엔캠이 취급하고 있는 이 소재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같은 데에 들어가는 또 핵심 고체 전해액에 대한 R&D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까지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잘 안 하시는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요거 하나 제가 빼놓고 설명드릴게요. 깔끔하게. 평소에 제 영상을 자주 보시던 분들은 못 보던 지표가 하나 떠 있죠.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색, 파란색 구름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다른 지표들 다 빼고 제가 구름대만 넣어놓은 거예요. 일목균형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보조지표 중에서는 나름 엄청난 과학적인 보조지표이긴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잘 안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는데 뒤에 한번 풀이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는 엔캠이 한참 이렇게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갈 때 이때는 뭐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건가요? 엔캠에 대한 미래 가치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큼의 캐파를 늘릴 거고 그러한 계획들, 미래 가치와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이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그 적정 주가, 미래 주가를 미리 땡겨서 움직인 거예요. 자, 하지만 실적이 부진하고 전방 수요가 많이 침체되고 이러한 것들, 이런 불황을 이겨내면서 어쨌든 실적이 많이 꺾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무엇을 반영해 나가느냐? 바짝 최근에는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그런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아슬아슬한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작 이거밖에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물론 완전 저점 대비해서는 뭐 한 30%, 35% 정도가 올랐지만 높게 사서 물려있는 분들은 뭐 그 이상 더 안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좀 아직까지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고점 대비 52%나 빠진 시세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아무튼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고 업황이 좋지 않은 거, 불황인 거, 그 불황을 지금 다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부터 다시 대세적인 상승을 가려면 뭔가의 큰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팩트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첫 번째, 새로운 신기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이 됐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해액이라는 거는 전해질과 용매와 첨가제가 짬뽕이 돼서 전해액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전해질이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그랬죠. 홀로 서기가 사실은 아직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에 대해서 이 전해질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세팅할 수 있느냐, 이거 엔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대응을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실체가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일단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전방 기업이에요. 결국에 전해액을 만들어서 어떤 납품을 해? 셀기업들한테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특히나 또 최근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방 기업들이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들하고
지금 또 협력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엔솔은 뭐 기존의 GM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걔네들이 또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잘 해나갈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고 있지만 사실 타산이 좀 안 맞죠. 그래서 결국에 배터리를 포기할 것 같아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뭐 LG 엔솔이 가장 유력하긴 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 투자를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일부 P6 관련된 배터리 공장 라인을 조기 가동한다라고 했고요. 포드도 삼성 SDI 배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어쨌든 LG 엔솔과 삼성 SDI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서 더 매력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셀 기업들이 어쨌든 잘 나가야 이 밑에 중후반 기업들, 소재 기업들까지 같이 잘 나갈 수가 있는 건 여러분들 당연한 이론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물론 엔캠이 지금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시세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거래가 거의 뭐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빵빵 치고 올라가려면 거래가 이렇게 의미 있게 터져줘야 되는데 의미 있는 거래가 아니죠. 이 정도는 전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대세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거나 이처럼 강한 저항대가 있을 때 그 저항을 세게 돌파를 하려면 거래가 크게 터져야 되는데, 시세는 올라서 좋지만 거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처럼 소수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세력이라는 주체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대세적인 상승 추세까지는 솔직히 힘들다. 대세적인 상승 추세는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다수가 몰려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쏟아부었을 때 급등과 폭등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소수가 일시적으로 잠깐 찍어먹기 하듯이 만들어내는 시세들은 그렇게 큰 시세를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캠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 호들갑 떨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20만원 돌파하더라도 22만 5천원을 넘지 못하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도 제가 22만 5천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주가의 파동을 보세요. 여기서 돌파가 나왔던 구간에서 지지가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지 이후에 살짝 반등. 근데 다시 깨니까 쭉쭉 빠졌죠. 쭉쭉 빠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그 선을 저항을 받아요. 그쵸? 22만 5천 원이라는 선에서 고점이든 저점이든 지금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만큼 이 22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핵심 지지와 저항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단순 파동상 지금 이런 모습인 거고, 예전에 엔캠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자, 기술적 관점으로 여기 1차 상승, 2차 상승, 그리고 3차 상승인데 이게 딱 지금 3-3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봉우리 하나, 둘, 셋. 근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려면, 더 상승 시세를 강하게 뿜어내려면 첫 번째 고점을 두 번째가 넘어줘야 되고요. 얘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고점이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는 머리, 왼쪽 어깨, 우측 어깨.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은 한국말로 삼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삼천도 있고요, 삼공도 있고요, 삼병도 있고요, 삼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일본 에도 시대 때 혼마 문해히사 선생님의 사케다 5법에 나온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00년 넘게 유래된 그런 빅데이터다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나 쉬운 이론이긴 해요. 근데 그 쉬운 이론이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베이스로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300년 전부터 계속 시장이 먹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거래 시장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식은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하더라도, 차트만 보고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일목균형표, 일목산인이 만든 지표인데요. 이 일목균형표 관련된 원본 책이 있어요. 이 책도 한 3권 정도 패키지로 있는데 이 책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사서 보면은 거기에 엄청 큰 부록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막 차트 여러 가지 또 같이 공부하는 게 있는데, 이 책을 다 봤거든요. 저도. 일목균형표도 보조지표 중에 굉장히 유익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환선이라는 게 있고 기준선이라는 게 있고 후행스팬이 있어요. 그리고 선행스팬을 가지고서 구름대를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이론이 다 있는데 각각 의미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빨간색 구름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양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파란색 구름을 뭐라고 하느냐, 운이라고 합니다. 주식에서 양수, 음수, 양수는 뭐야? 플러스고 음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오른 빨간색 봉은 뭡니까? 양봉. 하락한 내린 파란색 봉은 뭐예요? 음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빨갛고 오른 거는 무조건 양, 내리고 파란 건 무조건 주식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양운과 음운 요거 꼭 기억하세요.
빨간 거는 양운, 파란 거는 음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주가를 또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대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주식들은요, 이렇게 양운이 크고 길어요. 계속 오래됩니다. 그리고 구름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강도가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름이 두껍죠. 이 두꺼운 구름에는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구름대가 얇아지는 요런 데를 조심해야 돼요. 얇아지는 구름대를 돌파하려는 습성이 좀 있거든요. 그때가 변곡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의 구름대도 음운이고 미래의 구름대를 그려주고 있는 것도 지금 음운입니다. 현재 구름 음운, 앞에 음운이면은 이거는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구름대를 밑으로 깨고 내려온 위치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깨고 내려왔죠. 구름대가 깨지면 앞에 구름대 색깔이 바뀝니다. 깨지는 시점으로부터 주가가 방향이 크게 바뀌어요. 반대로 이렇게 긴 구름대를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보이시죠?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구름대랑 이격이 좀 넓죠? 여유가 있다가 구름대를 맞닥뜨려. 여기가 1차 위기였던 거예요, 사실. 하지만 어쨌든 잘 이겨냈고 여기도 잘 버텨줬고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빨간색 양운 위에 캔들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양운 밑으로 와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빨리 매도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세요. 5월 30일이 여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서를 써서 드린 게 며칠이라고요? 5월 30일이잖아요. 5월 30일. 그쵸? 이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25만 원을 깨면 매도할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만큼 제가 여유를 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격을 깨고 내려오면서 난리 났죠. 25만 원을 딱 깰 때, 여기가 25만 원을 깰 때잖아요. 이날 어때요? 음봉이 좀 크죠? 이렇게 핵심적인 가격대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구름대를 뚫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계속 쭉쭉 빠집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대세적인 상승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야 되죠. 근데 지금 구름대가 어떻습니까? 두꺼워요. 지금 여기 위치에서 한번 보세요. 두껍죠? 그러니까 얘는 뭐 중간중간에 침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상향이 계속 이렇게 양운들을 지켜요. 그렇죠? 이렇게 양운을 지키다가 얇은 데에서 변곡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얇은 위치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방으로 이탈해요. 그리고 이만큼 더 빠진 거잖아요. 얘는 지금부터 이 구간 대략적으로 9일에서 12일 동안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면 얘는 다시 여기서 두드려 맞고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장기 이평선 맞으면서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목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에서 내일 넘어갈 때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또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으로 HD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죠. 이게 엄청난 주도 주고 엄청난 상승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격이 계속 넓어. 여유 있죠. 여유 있어. 계속 여유 있어.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제 슬슬 침범합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이탈해서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얘는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 30%가 빠져버리면 대략적으로 이런 가격대까지 한 25, 6만 원대까지 빠져버린다면은 얘는 이제 주도주를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실적은 실적이지만 이제 주가로서는 미리미리 반영해서 땡겨 올렸기 때문에 주도주에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볼까요?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죠. 근데 그동안 올라온 시세를 보시면 상당히 여유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느냐? 얘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순 있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이 구름대를 또 해치지 않으면서 구름대를 지지받을 가능성도 높겠죠. 왜? 구름대가 두껍잖아요. 그쵸? 이 얇은 구간으로 뚫고 내려올 거였으면 진작에 더 빨리 내려왔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부터 뚜두두둑 떨어져야 이렇게 이탈을 해서 넘어가겠죠. 하지만 이 각도라면 그리고 지금 도지형 캔들을 연속 2개씩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18만 원대는 유지를 좀 해줄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구름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름대를 지지 삼아서 계속 좋은 움직임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구름대가 상당히 두껍죠.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우하향 추세를 타는 동안 보세요. 의문이 엄청나게 크죠. 일시적으로 돌파를 시도했었지만 바로 또 얇은 데서 이렇게 하방 이탈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또 두드려 맞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얇은 곳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죠.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7에서 10거래일 정도가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 쭉쭉 뻗어갈 수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파를 했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장기 이평선 저항만 돌파해주면 얘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랠리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 BM 한번 봅시다. 자, BM도 흐름을 한번 쭉 넓게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구름대를 지지타고 올라가요. 안 깼잖아. 구름대 밑으로 캔들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기가 막히게 얇은 곳에서 이렇게 벗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쭉 보시면 이 파란색 음운을 돌파하려고 또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두껍죠. 여기 두꺼운 곳에서 어때요? 저항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항이 세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얇은 곳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돌파가 또 나와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이런 그림들을 꼭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쭉쭉 내려오고 있지만 계속 아직까지는 우하향 추세를 맞고 있는 거죠. 이 음운을 돌파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식들은 사실 뭐 수급도 안 붙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 관점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기술적 관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자, 어쨌든 구름대 밑에 있는 거, 특히 음운 밑에 있는 시세들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주가 잘 못 갑니다. 이 종목들이 주가가 대세 상승이 나타나려면 계속 양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운을 얇은 곳에서 돌파하려고 폼을 잡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구름대가 계속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돌파하려면 거래대금이 빵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터질 일이 또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실적으로 갈 거야? 앞에 반영했던 내용으로 반영할 거야? 이미 다 반영했는데 미래가치 얼마나 땡겨올 건데 업황도 불황인데 그러니까 당장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이 나온다거나 전해질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이루면서 내재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방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수주를 갖고 오면서 물량을 폭발적으로 내준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꺼운 곳도 그렇게 돌파하면 괜찮은데 이 두꺼운 걸 무슨 수로 돌파하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분명히 또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차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 못하냐 하실 텐데 저는 원래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용이 어렵다. 제가 뭐 여기서 손절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우리 엔케마트 왜 그러냐 막 이러버리니까 그럼 여러분들 듣기 좋은 대로 제가 지금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시는 대로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HLB 영상에서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지금도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머니코드에서 발굴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원래 제가 제약주를 추천은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너무 세죠. 유한양행 막 미친듯이 뻥뻥 날아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상승 나타나고 있죠. 얘도 보세요. 구름대의 지지를 받잖아. 구름대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구름대 지지받고 반등 나오죠.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가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단순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펀더멘털을 동반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펀더도 펀더지만 펀더멘털 숫자가 반영되기 이전에 큰 이벤트가 있죠. 그 이슈가 뭡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일정과 과정, 대표적으로는 FDA 승인 절차겠죠. 그 FDA라는 일정을 앞두고서 주가가 미리 오른다고요. 그 미리 오르는 게 지금 시작했습니다. 오늘 9.7%나 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그어놓은 이 가로 횡선, 이 검은 선만 돌파하면 직전 고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플러스 100% 정도 각 나옵니다. 근데 이제 FDA 바짝 다가갔을 때 10월 달이거든요, 일정이.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부터 미리 올라갈 건데 10월에 바짝 가까워질 때 이제 이 고점까지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연출이 된다면 그러면 진짜 200% 300%까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제약바이오가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에 몰빵해도 되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몰빵을 해가지고 대박 낼 생각하지 말고 돈이 되는 것들을 꾸준하게 배팅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생각들을 하세요. 종목이 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시면 2천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2천만 원에 300%면 6천이잖아. 전체 계좌 대비해서 60% 수익이 난다고. 어디 가서 한 종목으로 60% 수익을 낼 거예요. 계좌 수익률을.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1억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20%만 배팅하시면 연말까지 1억 6천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작아요? 작은 거 아니잖아. 도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들을 듣고 다니시는지 뭐 500%, 1000% 이런 걸 믿어요, 여러분들? 300% 수익 내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 생각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가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준비한 건 뭐냐면 너무 엔캠 주주님들하고 괜히 뭔가 모르게 막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엔캠을 싫어하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누구는 또 그래요, 저보고. 너 세력이냐? 엔캠 공매도 세력이냐? 저보고 그래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 매도시켜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마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엔캠 기존에 이렇게 5월달 기준으로 투자 전략서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8월본으로 작성해가지고 오늘자 기준 8월 28일 기준으로 새로 업데이트를 좀 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좋게 봐야 되고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거
거,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서 새로 싹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고 이 투자 전략서 뒤에 이 종목도 함께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엔캠 주주님들께 혹시 여러분들이 뭐 오해를 하신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름의 성의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캠 주주님들은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엔캠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엔캠 주주님이신 걸 제가 인지하고 그리고 투자 전략서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업데이트 본 어떤 식으로 엔캠을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요 히든 종목, 이 종목으로 엔캠의 물량 한 10%만 매도해서 옮겨 가셔도 엔캠 솔직히 복구 다 될걸요? 전량 매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무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해서 받아 가시고요. 엔캠도 다시 한번 좀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